만약에 문학작품을 전혀 읽지 않고 기사나 경제지 읽기도 바쁘죠. 글을 읽기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황 파악이나 공감 능력, 깊이 있는 통찰 부족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사이트 코리아 채널에서 초청이 와가지고요, 출연을 했습니다. 제 채널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큰 경사가 있었죠. 네,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 세계인들도 예상하지 못해서 아마 깜짝 쇼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노벨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최초이면서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 수상이라고 합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고요. 이미 서점과 출판계는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벌써 100만 부가 넘게 팔렸는데요. 참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그냥 번역 없이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누구보다도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문해력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문학 작품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 얘기할 때, 말을 할 때 약간 좀 비꼬는 투로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뭐죠?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 지어낸 이야기 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없을 때는 이 문학작품을 멀리하고 정확한 정보만 얻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기사나 경제지 읽기도 바쁘죠. 시나 소설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요, 글을 읽기 있는데 핵심 정보만 찾으려고 하고 사고가 굳어버리게 됩니다. 문학의 특징이 뭡니까? 은유, 상징, 축약, 함축, 그리고 화자의 감정이나 그런 마음 상태를 읽어내고 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감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읽어냄으로써 우리가 공감 능력과 또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채널에서 몸과 마음과 지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책, 실용서 위주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채워주고 우리의 문학적 감성과 인간의 감정,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는 그런 문학 작품도 굉장히 균형 있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학작품을 전혀 읽지 않고 경제, 경영, 실용성만 읽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 파악이나 또 어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의견 조율, 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갈등 상황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에 나가고 타협하고 또 양보하고 또 공감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문학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문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챗 GPT가 뭐든지 다 알아서 우리에게 정보를 대령해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문학작품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노벨 문학상의 선정 이유와 기준, 그리고 무엇을 고려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문학상이 노벨 문학상이잖아요. 분야를 막론하고 노벨상의 수상 기준은 인류를 위해 크게 공헌한 부분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상도 마찬가지겠죠. 인류를 위해 공헌한 문학 작품이어야겠죠. 노벨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수상 이유를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에는 주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시대를 반영한 통찰, 또 인류 사회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단순히 문장력이 뛰어나고 이야기가 재미있고 독창성이 뛰어나다고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노벨 문학상은 작품이 아닌 작가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작품 하나만 잘 썼다고 주는 게 아니랍니다. 꾸준한 작품, 계속해서 일관된 작품들을 내야만이 그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 전반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최종 후보자들의 작품을 다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의
선정 과정도 수상자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철통 보안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에는 이러한 유력 후보자들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동양인 또는 여성이 될 확률이 높긴 했답니다. 찬쉐, 옐렌커, 유드밀라 울리츠카야 등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추측인 게 노벨 문학상도 국적이나 성별, 인종 측면에서 그동안 너무 백인 남성이 많다고 지적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남녀가 번갈아서 수상한다든지 다양성 문제들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안 사람이 누굴까요? 위원회 관계자 빼고 가장 먼저 안 사람은요, 바로 수상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니클라스 엘메헤드라는 노벨 미디어 아트 디렉터라고 합니다. 이 금빛 초상화 많이 보셨죠? 이분이 그린 겁니다. 사진 대신에 초상화를 쓰는 이유는요,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수상자의 정보가 셀 위험도 있고요. 수상자들의 고해상도 사진을 일일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저화질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엘메헤드는 본인이 아트 디렉터니까 사진 화질이 들쭉날쭉하면 이게 보기도 안 좋고 불편했겠죠. 그래서 직접 그리게 됐다고 하네요. 참 재밌네요.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을 하고 또 인류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읽음으로써 또 그 시대 인류에 관통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또 철학, 세계관을 또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강 작가의 작품 찬반 논란도 있고 비평한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 앞에서 한강 노벨상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요, 이게 진영 논리에 또 갇히면 무조건 또 남을 배척하게 되고 흑백 논리로 대결하게 되는데, 전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나.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게 또 문학의 힘 아니겠습니까? 편견 없이 다양한 문학 작품을 또 읽어보는 것도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는 아버님이 축하연을 열자는 것도 만류한 걸로 또 화제가 됐었죠. 세계에는 아직 많은 고통이 있고 우리는 좀 더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되면 자기가 유명해지고 셀럽이 되고 인싸가 되고 네임드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묵묵히 소신 있게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자세, 훨씬 성숙하고 내공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가을입니다. 참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천고마비라고 해서 가을을 또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 하는데요. 제가 출판계에서 물어봤더니요, 가을이 사실은 출판계에서는 가장 비수기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가을에 책을 많이 읽자고 이야기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서울시는 광화문, 청계천, 또 속천호수 등에서 지금 11월까지 야외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 읽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을 벗삼아서 한번 문학 작품을 읽어보고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맨날 유튜브 또 쇼츠만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문학적 소양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